한마디로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죠. 패스트 팔로우에서 된다. 효율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 가야 된다. 열심히 해서 창조적으로 가야 되고, 대기업 중심에서 상생 생태계로 가야 되고, 원가에서 가치로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는 실패가 나쁜 것에서 실패는 혁신의 씨앗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자, 창조 경제는 뭐냐? 혁신 경제의 한 진화된 형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혁신 경제 중에서도 혁신에서 창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단독 내부 혁신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제는 뭐냐면은 생태계 기반 혁신을 하면서 남들하고 같이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메타 기술, 오픈 소스, 개방 플랫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냥 혼자 하는 사업자가 월 100억 매출을 올려요. 드래곤 플라이트 작년에 빅히트를 쳤죠. 실제로 그 1인 창조 기업이었어요. 1인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 생태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무형자산이 왜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표에는 이제 2005년도 1,500억 불의 IP 라이센싱 레비뉴가 생겼는데 이미 2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죠. 경제가 완전히 유형에서 무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가치는 S&P 500대 기업에서 20%가 안 된다. 80% 이상은 무형자산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생산이 수익을 많이 내고 기술 개발과 판매가 수익을 조금 내는 이런 커브를 프라운 커브, 찌푸린 커브다. 이래서 프라운 커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서 수익을 내고 생산의 수익을 적게 내는 이런 커브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스마일 커브인데 한 번 더 이동한 거죠. 이게 고객 관계와 지재권으로 이동한. 이것이 빅 스마일 커브가 됐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내는 원천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 바로 실천보다는 창조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실천이 요구되는 건 뭐예요? 생산이 가장 많은 실천력이 요구되죠. 그 다음으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술 개발하는데 실천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실천력이 점점 쉬워지니까 이젠 창조성으로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자, 기업은 이제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분할됩니다. 창조성의 특허를 만든, 지식재산권을 만드는, 창조물을 만드는 역할. 그 다음에 그거를 개발하는 역할, 마케팅하는 역할, 그리고 고객을 유지하는 역할. 이래서 모든 기업이 분리가 돼요. 분리되고 나서 복합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는 한 개 기업이었던 게 이제는 여러 기업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창조경제 패러독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가장 중요한 우리 특허청 얘기는 혁신시장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저기 혁신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혁신시장 문제를 보면은 이거를 찰스브로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읽어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업의 관점에서 봤어요. 기업이 안 쓰는 특허는 팔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특허는 사오고 이래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창조경제 패러독스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분할됐어요. 창조기업과 사업화 기업과 시장선도 기업으로 분할됐습니다. 크게 3개로 분할됐죠. 옛날엔 저기 한 회사였어요. 이제는 저기 분할됐습니다. 회사가 분할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과거에는 그냥 주고받던 게 거래가 돼줘야 됩니다. 뭘 주고받았느냐? IP를 주고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뭘 주고받았냐? 제품을 주고받았죠. 이 IP를 주고받는 시장을 제가 창조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시장. 이 지식거래 형태, 이게 창조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화 시장이 이제 필요하죠. 자, 거래는 뭐냐? 내가 들은 코스트보다 가격을 더 받고 그거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되죠. 코스트보다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프라이스가 특허 시장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특허의 가치란 건 뭐냐? 절대적 가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특허의 절대적 가치, 그건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특허의 가치는 시장의 규모에 비례하죠.
그 특허는 늘 시장 규모하고 비례하는데 시장이 커지면 가치가 커지는 거고 시장이 적으면 적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플레이어가 세면 커지는 거고 약한 플레이어 갖고 있으면 별로 안 세지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 유동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그 청년 창업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보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아무도 실패하지 않고 모두 성공해서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이 나와서 크게 버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혁신 주도죠. 그래서 한국은 모두가 성공해서 10억 버는 데 비해서 미국은 둘이 성공해가지고 20억을 벌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공의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실패가 문제입니다. 이 실패를 사회로부터 축출시키면은 신규 창업이 감소하고 실패를 지원하면은 신규 창업이 증가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제도로 10만을 창업시키면 5년 뒤에 5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대보증 개선과 엔젤 회수 시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창조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영재를 육성해야지 되는데 머네인 보고서란 유명한 보고서가 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역량이 바뀌었나 봤더니 이제는 루틴한 태스크는 줄고 넌루틴한 태스크가 늘고 있더라. 반복되는 일은 줄고 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일, 상호작용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교육하고 이런 시대의 교육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은 아직 안 바뀌었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육,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인터넷에 다 있어요. 자, 성부 3.0은 우리가 정부 2.0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웹 2.0은 개방과 공유죠. 정부 2.0은 오픈 데이터가 기본입니다. 거기에 이제 개방하고 프리를 개방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개방한다. 이 정부 2.0에 대해서는 오바마를 비롯해서 영미 계통 국가들은 아주 열심히 선언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는 개인 비밀과 국가 안보를 제외하고는 개방한다. 또 이건 최고 지도자의 선언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 있고 이러한 정부 2.0을 만들기 위해서 로컬 가버먼트에서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페더럴 가버먼트까지 오픈 데이터에 소셜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에 파티시페이션 시티즌십이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21세 정부 2.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 스타디고. 근데 이제 우리 현재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거는 정부 3.0이죠. 2.0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정부 2.0도 초보 수준이지만 3.0을 쓴다 그러면 저건 뭐냐면 개인화된 정부입니다. 개인화된 정부. 그래서 이 개인화된 정부에서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든 스마트폰에 나의 필요한 정부의 기능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본 나라가 없어요. 아폴로 프로젝트에 비견할 만한 프로젝트고 여기에 수많은 기술들이 융합하고 들어와야 될 겁니다. 국가와 개인이 융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제가 창조성 발전을 위한 4대 국가정책을 사전규제 축소, 자원의 축소, 실패, 지원의 축소, 지원하지 말라. 실패에 대한 지원, 공무원 전문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기 마지막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각각 창조경제, 창업활성화, R&D와 인재전략, 소상공인, 그리고 창조정부 3.0 이걸 가지고 세부 과제를 몇 개 써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와 성장력 고용의 선순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착한 성장하는 제2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보자.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이고 이제 10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